예.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거 웨이브폼을 잘 보시면서 모니터 예.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다시 한번 목소리 좀. 아무거나. 예예. 네, 그냥 읽을게요. 예예. 학교에서 혹은 현장에서. 목소리 좋. 네. 목소리 좋습니다. 아 저렇게 바로 픽업하면서 확인해야 될까? 이어폰으로? 시간 아. 체크를 좀 하면서 해야죠. 제가 제가 근데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조절을 제가 어떻게 할 수 해드릴까요? 있도록. 몇 분에 해드릴까요? 보통 저희가 실제 방송은 20분 녹음하면 한 25분 해요. 실제로. 25분.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세워놓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시계를. 예. 그 저기 스톱워치. 아 근데 화면이 없어질 수도 예,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손으로 해요. 좀 길게 몇 분 하는- 남았다고. 예,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다 하여튼 그 조절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네네네. 잘 마무리하시고 하세요.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근데 또 손짓하세요. 중요한 내용은 그냥 저희가 안 자르고 가요. 차라리 그냥 횟수를 그럼- 줄여요. 근데 3회를 안 해요. 그러면 2회만 그래요? 하고 그냥 길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뭐 하여튼 시간이나 알아서. 이거 구애받지 마시고요. 예, 예.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자기소개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걸 하시다가 얘기하시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 소개를 아까 이제 진로교육 전문가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다시 짚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제 요 이력 써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저기죠 나가는 게 아니죠. 아, 제가 읽는 거예요. 아 읽으실 거예요 네, 이거를? 네, 제가 읽는 거예요. 아 이것도 원고구나. 네. 읽는 거예요. 네. 읽는데 이제 여기서 다 읽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목소리 톤으로 맞추죠. 그러면 선생님이 나오시는 부분은 여기 질문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건가? 그렇죠. 네, 질문 이후부터.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래도 이제 청취자분들 처음 뵈시니까 이렇게 네. 좀 그래서 잠깐 자기 소개 잠깐 네. 하게 될 거예요. 네. 홍표 씨도 네네. 오늘은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진로 상담 교사를 하시게 된 배경이 아니죠. 예. 진로 교육 전문가가 되신 예, 배경 예, 예. 이렇게 되는 진로교육 거죠. 전문가가 예, 되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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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희는 하다가 말씀하시다가 막 엉키거나 그러면 편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네. 가시면 다시 하셔도 돼요. 네. 저희가 그리고 편집하겠습니다. 여기 활동했다라고 돼 있죠. 활동하고 지금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커리어넷에서는 이제 안 하는데 이거는 아, 계속 그러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로 상담 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예, 계속 몇 년, 음. 한 6, 7년 됐나? 이건 하셨다고. 하셨고 예.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준비되시면 네.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한번 제가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를 계기로 또 한번 이렇게 2016년 한 해 동안 청취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저도 뭐 활동을 좀 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영화랑 방송이랑 또 뭐 많은 작년에 다녔던 활동들처럼 또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많은 분들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누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네. 모든 청취자분이 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건방졌어요 지금 청취자분 들으시는 분 네네네네. 누군데 이렇게 뭐 이름만 뚝대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인사드렸고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작년 거 네네. 찾지 않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예, 전 김홍표라고 하고요. 지금 김홍표 어서 들어봤는데 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 찾아보시면 예, 탤런트 김홍표로 나옵니다. 그 사람 맞고요. 예, 95년도에 SBS 공채로 활동을 시작해서 뭐 신배우 홀속으로 임꺽정 그리고 사극과 드라마 여러 군데 나왔었습니다. 작년 올해 초까지 초능력 패밀리란 뭐 코미디 공연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또 뭐, 깁니다. 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정도만.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작년에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민신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로 레시피 2016년 시작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방송일이 지금 4월 8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뉴스 중에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내일이 4월 9일인데 그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000명 뽑는데 뭐
80만 원 와가지고 56대인가 뭐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 진로 레시피를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그거 보면서 아 되게 현실이 또 물론 공무원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보면서도 좀 가슴이 조금 좀 찹찹한 심정이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아이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어떤 아이들은 꿈이 건물주 또는 뭐 재벌 2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꿈이 재벌 2세인데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그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안 오시는구나. 네. 근데 정말 아이들이 꿈이 없을까요? 아니면 꿈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몰라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허은영 양강중학교 진로교육 전문가 수석 교사를 모시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찾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 주요 청취자가 학부모님들이라 이 선생님의 그 학교 생활 이야기가 굉장히 솔깃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이제 허은영 선생님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모신 허은영 교사님 선생님의 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아 공부 엄청 잘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셨고요. 아, 대단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그다음에 저 한국교원대에서 저 상담 심리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진로직업 상담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야. 저 오랫동안 그 커리어넷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는 그 커리어넷에서 사이버 상담 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이제 현재는 그 서울교육정보연구원 진로상담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우, 대단하시네요. 네. 이 밖에도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허은영 선생님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에서 좀 네네네. 이렇게 좀 마주하기 좋은 이름이잖아요. 이게 좀 각반에 한 명씩 있을 그런 이름인데도요. 그렇죠. 네. 검색을 그 하면서 정도는 아닌데. 검색하면 정규 한 네, 명, 그렇죠. 각반에 한두 명, 정규 한두 명. 그래 네. 그러면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 안에 선생님이 떠요. 그래서 어. 그거 보고 와 저희가 섭외 잘했구나. 그만큼 또 이제 검색이나 조회를 많이 하신 분인 거죠. 그렇죠. 네. 설마 스스로? 네, 어쨌든 기대에 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현재 서울 양강중학교 수석 교사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청소년 진로 코칭, 묻고 답하는 청소년 진로 카페, 청소년 진로지도 어떻게 할까. 아, 벌써 책을 3권이나 쓰셨네요, 선생님. 네. 네, 사실은 뭐 그동안에 해왔던 사례들을 이렇게 문서화해 놓는 게 또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취미라. 그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해서 뭐 어느 날 그 출판사에 그냥 기획서를 냈더니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네, 어렵지 그런 않게 취미를 했습니다. 가지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좋은 취미를 가진 것 네, 같습니다. 선생님, 그 취미 생활이 어떤 인세에 대한 보답으로도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데 기대만큼은 아니더군요. 네, 이제 네. 제가 묻자고 말씀드렸는데 못하게 인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오면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고 한 4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중요한 시기 때 진짜 운동만 했어요. 운동만. 아, 예, 학교에 서클에서.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잘 그 돌파구를 찾았네요. 운동이라는. 네. 운동의 정의를 묻고 싶지만 네, 네, 아, 운동이 그렇군요. 네, 뭐 어떤 네. 사회 운동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서클 운동이었으나 네네.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뭐 서울예전 연극과라는 데를 알게 돼서 음. 그쪽을 지나게 되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긴 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듣고 선생님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좀 더 일찍부터 자기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 찾아갈 방향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혹은 현장에서 진로 상담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신 거죠? 네, 제가 뭐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진로 상담보다는 그 심리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걸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99년도에 공식적으로 그 학교 현장에 전문 상담 교사 양성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석사까지는 상담으로 하다가 박사를 이제 진로 상담으로 받은 거니까요. 사실 저는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은 이렇게 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 상담 쪽까지 이제 합치면 한 18년? 뭐 17년? 18년. 예, 이 정도 된 것 같네요. 처음 만났던 친구는 지금 가정을 이뤘겠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요즘 뭐 어디 가면은 또 제가 교직 생활도 또 네네. 올해 27년 이 정도 아유, 됐으니까요.
어디 가면은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하고 쫓아 야, 나오는 좋으시겠어요. 학생도 있고 또 뭐 교사도 있고 네, 좋으시겠습니다. 세월을 좀 요즘 실감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뵀을 때는 그런 세월이 전혀 안 느껴지시는데요. 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예. 네. 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진로교육 전문가 되신 배경이 있으신 거죠? 예, 저는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교직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뭐 그냥 즐겁게 아이들하고 잘 생활을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서 아이들하고의 어떤 생활이 조금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크게는 그 교과 지도이지만 또 한 부분이 생활 지도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약간의 변명 같지만 그 사범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네. 거의가 교과 지도에 맞춰져 있어요. 생활 지도는 뭐 교육학 개론의 한 챕터. 그러니까 생활지도랑 네. 교과지도 조금만 설명을 그 학부모님들의 그 구분을 교과 좀 그러니까 교과를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은 뭐 과목. 뭐 도덕, 네. 사회, 네. 수학 이거는 교과 지도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따로 이렇게 안 나뉘어져 있는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교과 전공이. 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어떤 교사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그 사범대학교에서의 그 훈련 과정을 보면은 거의 교과 교사로서의 그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생활지도라는 건 어떤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탈 행동을 한다거나 뭐 도벽이 있다거나 또는 가출을 한다거나 이런 폭력을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예, 그런 네. 문제들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도와줘야 하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네. 학급 운영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는 교과를 얘기하지만 학급 운영에 가면은 사실은 생활지도 부분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네. 제가 역할을 이렇게 보니까 그 두 가지 역할 중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생활지도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되고 보시니까 예. 아이고.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애들하고 생활하는 게 힘들지? 뭐 때문에 그렇지 하고 따져 들어가 봤더니 교과보다는 생활지도 부분 학급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변명을 조금 이어가자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부모 되는 과정이랑 이제 예, 선생님 부모 되는 맞아요. 과정이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막 드라마 보면서 난 이런 아빠가 될 거야 생각했는데 아이 딱 나니까 그쵸. 정말 생활지도만 예, 필요한 이런 그렇다고 거거든요. 경험도 따로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게 좀 어렵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마치 저를 위해서 그 전문 상담 교사 양성 과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정말 생활 지도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확신감 같은 걸 얻었습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감은 얻었지만 사실 1년만 가지고 현장에서 잘 적용할 자신은 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야지 하고 생각해서 봤더니 또 그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애들이 좀 어려서 야간 대학원을 갈 형편은 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집이 청주인데 교원대학교에 네. 그 상담심리 전공이 생겼는데 계절제 대학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방학 때 내려가서 이제 길이 양가 열렸네요. 어른들한테 길이 열렸네요. 예, 저를 위한 과정. 예. 왜냐하면 2000년도에 그 교원대학교 상담심리 전공이 1회예요. 예,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그 전에는 교육심리 전공만 있다가. 그래서 그거를 마치면서 마지막 해에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에도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뭐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등등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리 아이들, 네. 그죠? 저 이제 상담에서 내담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주로 그 상대해야 하는 내담자는 청소년, 중고등학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담 영역이 뭘까? 그리고 그 심리 상담 중에서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두 가지 점에서 만난 게 바로 진로 상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쓰고 졸업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하고 나면 또 뿌듯함과 함께 아쉬움이 있어요. 음. 뭐냐면 진로 상담으로 논문은 썼지만 사실 그 부분만 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또 저를 위해서 예, 진로 및 직업 상담이라는 세부 전공으로 박사 과정이 개설된 곳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학생들? 그렇죠. 네, 학생들을 그 얘기를 만나십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네. 학생들 네. 만나셨습니다. 네. 그 학생들 만나시면서 어떤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느낌들 같은 건 어떠셨어요? 사실은요, 네.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크게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나누면 중학생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유형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기력한 아이들. 내가 도대체 뭐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남녀 구분 없나요? 예. 아. 그거 뭐 그것까지는 구분할 필요는 없는 어떤 것 사춘기적 같고요. 어떤 뭐 신체 변화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현장이 그런 그렇구나. 신체 변화는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적응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그 유형을 보면 하나는 무기력한 아이들, 무기력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가 넘친 아이들이 부적응을 하면 무슨 짓을 할까요? 그렇죠. 되게 퀴즈.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동물원? 예, 각종 일탈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거의 이게 뭔가는 해야겠는데 음. 공부하기는 싫고. 그걸 근데 무기력으로 정의하시네요. 아니요. 앞에 건 무기력. 무기력이고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음, 음, 하는 음. 아이들이고요. 음. 이제 두 번째 아이들은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그게 일탈로 나타납니다. 예, 대개 두 가지가. 그렇군요. 근데 제가 봤을 그 때 무리지었고 다니면서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다니고. 네. 뭐 노스페이스라고 굳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왜 학교 부적응이 나타날까요? 결국은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없는 아이들은 무기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예, 그렇죠. 내가 재미가 없는 거죠. 사는 재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중에 뭐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목표점도 없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더 깊을 수도 있겠다. 저는 둘 다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세 번째 유형이네요. 아무 문제 의식 없이 다니는 학생들. 그냥 뭐 가방 들고. 근데 그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열심히 다니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생각이 네. 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딱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학교에서의 부적응한 아이들의 상당 부분의 문제점은 바로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바탕으로 한 목표 이게 없어서 적응 아이들은 예. 목표가 있나요, 그러면? 적용하는 아이들. 적응하는- 그렇죠. 아.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하루에 아침에 와서 뭐 그치. 6-7시간의 수업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참을까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나중에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려면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참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이거네. 그리고 진짜 나중에 이걸 하려면 지금 하기 싫어도 이런 건 해야겠네. 참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예, 아이가 학교 그게- 적응력이 올라갈 수밖에 네, 이게 없죠. 뭐 이제 뭐 선생님 이제 저보다 연배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학부모들 나이대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학교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아니죠. 이제 참고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그렇죠. 네. 저희 때랑 생각이 좀 다르네요. 네. 저희는 습관이었죠. 그렇죠, 그냥 당연한 그런 아이도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가요? 지금은 부적응한 아이들을 그 이제 입장에서 네.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드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는 네. 이제 제가 서두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 숫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한 결과 네. 장래 희망이 없다는 학생 아이가 초등학생은 6.1%, 중학생은 33.1%, 고등학생은 29.6%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 1위, 건물주나 임대업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에서 이제 검색 굉장히 많이 된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만수르 아시나요? 만수르. 네. 예. 만수르 부자의 집 상징.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수르 가정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하죠. 네. 도움이분 1년 연봉이 1억 7천. 어. 댓글이 나도 보내줘 힘들 것 같지 않아? 엄청났습니다.
그거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셔서 또 많이 들으시기도 할 텐데요. 네. 어떠신가요? 왜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안전지향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삶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네. 삶은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내 뭐 인생 한 번 사는 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하지 못한다라고 뭐 그들을 뭐 채찍질할 그건 아닌데 네. 왜 이럴까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지인분들이랑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네. 돈이 많거나 어떤 네. 뭐 미래적으로 확실한 보장만 있어야 그게 행복이라고 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좀 일단은 이제 요즘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가 있죠. 생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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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교에서.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뭔가, 음. 어떨 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직업이라든가 진로가 차지하는 그 몫이 크고, 그리고 이제 그냥 돈 많이 벌고 이런 직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어떤 가치로운 일을 할 때 진짜 그 어떤 연봉이나 전망과 같은 외적인 맞아요. 성공도 할 수 있고 음. 내적인 행복도 맛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진로 시간이나 이럴 때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직은 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막 꿈이 있다가 중학교에 오면서 오히려 굉장히 냉소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 실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꿈에 대한 상실이 나타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막 목표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주 비틀린 그런 목표들이 나타나고 그게 또 그런 것 현실을 같거든요. 보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자기의 일단 능력이랑 현실도 뭐 영향을 주겠죠. 그러네요. 지금 현재 그 사회가 사회적인 풍조라든가 음. 이런 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진짜 진심으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막연한 포부죠. 그러니까 내 어떤 적성이나 흥미나 그러네.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나 대통령 될래? 음. 뭐 텔레비전에 이제 누가 요리사가 나와서 멋지게 보이면 나 저거 할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근거 없는 어떤 목표를 갖죠. 그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오면서부터는 그게 현실적인 걸로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 목표가 있는데 내가 정말 저거 잘하고 좋아하는 직업인가? 그리고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떤가요? 아이들의 생활이.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한가한 생각이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딴 생각 그렇죠, 그렇죠. 절대 하지 마. 공부만 잘하면 네가 원하는 거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발목 잡아라고 하는 그게 예. 있잖아요. 발목 자라. 발목 잡아. 발목 그러니까 잡아. 예, 저도 이제 진로십이 지나면서도 발목 잡는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야지. 네가 꿈이 생겼을 때 네. 발목을 잡지 않아라고 하는 어떤 명제 같은 걸 깨기가 되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발목 그럼 잡아라는 단어가. 선생님, 요즘 애들 만나보면 정말 이렇게 장래 희망이 안전지향 쪽인 어떤 직군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혹시 다른 진로나 이런 건 없나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의 진로를 물론 이제 어떤 문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오히려 네. 전처럼 뭐 부모가 하라는 직업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하는 직업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찾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언론에서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그 이제 자극적인 기사를 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지 극단적인 내용의 연봉 공개. 예, 그런 것들을 예, 좀 많이 노출을 시키면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인 양, 세상에 그렇죠. 다인 양.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기사를 쓰시되 그런 거와 함께 좀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에서도 정말 그 의미 있는 자기 진로 목표를 선택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거의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연봉 비교를 하고 저도 네. 이제 뭐 배우고 연예인 하지만 어떤 연예인들이 뭐 연소득 얼마다, 세금 얼마 냈다 이런 건 보지만 연예인 노조에 가입돼 있는 배우들 중에 그렇죠. 활동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장래희망 연예인이라 말하는 친구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아마 평균 연봉은 평균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낮죠. 그쵸? 예. 왜냐면 근데 95% 아이들은 가 솔직히 거의 우리가 쓰고 물어보잖아요. 뭐 네. 삼성전자, 국민은행 뭐 연초마다 꼭 기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네. 꼭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그 연봉을 계산할 때 음. 그러니까 신입, 그러니까 뭐 상무라든지 이사라든지 부사장이라든지 간부 연봉을 포함하는 것과 그게 아닌 것. 그러니까 음, 쉽게 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뭐 지난 지금 선거 운동 중이니까 지난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이 들어갔을 때 국회의원 총 평균 그것과 없을 때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언론에서 그 얘기 그 공식을 통계의 얘기해. 함정이죠. 네, 그렇죠. 그 네. 공식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사 뜨면 주변에 제 친구나 물어봐요. 뭐, 야, 너 초봉 진짜 이래? 집은 왜 이래? 현실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늘 현실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이거 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회봉사단체에 들어가서 그보다 좀 적은 연봉이지만 자기들이 보람을 느끼는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고. 아이들의 말은 그렇구나. 성인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좀 진로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짚고 싶은 네네. 거는요. 예, 예. 사실은 이런 직업군은 행복할 거야. 음. 이런 직업군은 돈은 많이 받지만 아닐 거야. 이것도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결국은 자기의 직업 가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직업 가치요. 가치.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만족할까에 대한 기준이나 척도가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람 있는 일을 할 거야.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이게 행복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후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한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산다. 이게 왜 나쁘겠어요, 그죠? 그리고 네, 또 돈을 그래서- 많이 벌면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또 좋은 네.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 직업을 해야 돼, 저 직업을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나의 직업 가치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야, 그것도 메모해 보면 좋겠다. 난 이럴 때 네. 행복해. 뭐 이렇게 한번 네, 적어보면 좋은 그래서 것 같아요. 사실은 직업 가치관 검사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이요? 예, 가치관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연봉이나 사회적 음. 지위라든가 근무 환경 같은 외적인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좋은 거, 요게 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그 도움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MBTI 검사가 그런 거 같은 거.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래서 네. 물론 그거를 그 MBTI의 결과와 진로를 연결짓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에 그 가치관이 드러나진 않죠. 예, 그래서 네, 지금 네, 선생님 가치관 말씀 듣다 검사를 보니까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로 들으시는 라디오잖아요,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자녀들하고 이 시간을 한번 좀 진지하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넌 단지 뭐 연봉을 많이 받아라, 아니면 너는 뭐 가치 있는 일 해라 말하는 것보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가능성이 많은지 네. 그런 것에 대할 수 있는 유형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직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객관적으로 네. 한번 보려면 그 검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가면은 네. 직업 가치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있었구나. 그 검사는 자기가 여러 그 가치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제
중요한 건지도 알려주고 또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비교도 해주죠. 다른 사람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요만큼 만족해하는데 이 사람은 훨씬 더 또는 뭐 덜 이런 것까지 비교해 주니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검사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관찰하시면서 얻어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아이가 시간이 날 때 뭐에 몰입하는가. 게임이라면 하면 어떡하지? 반대로 또 엄청 뭘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찰 결과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게임 얘기하셨지만 게임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게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군입니다. 그렇죠. 게임을 네. 둘러싼 직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물론 게이머를 얘기하시겠죠, 그죠? 게임을 한다는 건. 근데 그 아이하고 이제 그 게임을 통해서 관심을 뭔가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시면서 그 게임을 둘러싸고 게임의 스토리를 쓰는 작가도 있고요. 또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을 기획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조건 게임이라는 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그런 보다 좀 더 방향성을 네. 좀 정확하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보면 예전보다 이게 진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나요? 그 관심들이 어떠신지. 네. 일단은요. 지금 높아는 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에서 높아지는 면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우려되시는. 네,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워낙 고용 안정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취업도 힘들고 완전 그쵸? 저성장 예.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요것만을 위해서 이게 뭔가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을 우리 아이한테 갖게 해야지. 그러려면 뭘 시켜야 되지? 이제 이런 어떤 아이한테 뭘 주입하겠다. 아, 예, 아이를 뭘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서 진로 교육에 관심 갖는 분이 있어요. 전 예. 손 들 뻔했습니다. 전 손 들 뻔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이것도 어떤 여기에서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입시가 그렇죠. 수시가 굉장히 늘었죠. 네네네. 이 수시 중에서 뭐 입학사정관제가 네, 특히 학생.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학업 성적은 조금 부족해도 어떤 분야에 이제 확실한 어떤 재능이라든가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인 그 분야의 활동을 해온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믿고 선발하는 그렇죠. 제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학생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로서. 네. 그래서 거기에 무언가가 진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나중에 입시에 유리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진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네, 야. 네. 그래서 학생부 스토리. 그럼 또 엄마들 치맛바람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엄마가 대신 정보 알아보러 다니고 그렇죠. 막 심지어는 아주 이제 나쁜 사례로는 뭐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애는 안 가고 엄마가 가서 하고 시간 이제 나중에 확인서 받고 뭐 이런 나쁜 사례도 아주 드물지만 전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인 중에 하나가 정말 힘들게 휴가비 해가지고 아내에게 나 한 번만 혼자 여행 갈래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좀 걷고 싶어서 갔는데 어떤 엄마랑 애가 왔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봉사 점수 받으러 네. 우즈벡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니, 봉사 봉사를 중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해외 봉사가 또 쳐주거든요. 그래서 스펙으로요. 제 지인은 거기서 그런데 반성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그 어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그렇죠. 화려한 그런 봉사활동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양하고요.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봉사활동의 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진로와 얼마나 관련성 있는 그런 그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작한 지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관심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잘 내실화되고 좀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로 레시피는 그 진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허은영 진로 교육 전문가 그 수석 교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꿈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진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